옛날 뉴욕 42번가의 싸구려 극장가에는 포르노 영화 아니면 쿵푸 영화를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단돈 $2에 상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소룡의 영화 당산대영의 유명한 장면, 중국인과 개는 출입금지라는 현판을 이소룡이 분노의 발차기로 부셔버리자 이를 본 미국 관객들이 흥분합니다. 비슷한 간판이 현실에도 있었거든요. 흑인과 멕시코인은 출입금지. 그 후에 쿵푸라는 두 글자는 미국 사회에,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열광하는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비 백스테이지의 호스트 락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연배 40대 혹은 그 이전 세대 형님 누나분들 중에서 홍콩 무술 영화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절이 되면 성룡 영화가 개봉하는 거는 전통이고요. 또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권상우의 우상 이소룡처럼 쌍절곤 돌리기 연습을 하다가 온 전신에 멍도 들고 머리도 깨져서 터지고 아프고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들고 온 영화가 뭔데? 락도가 왜 갑자기 쿵푸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는 쿵푸 얘기하면 안 됩니까? 몸매는 저도 홍금보보다는 오늘 가져온 영화는 쇼 브라더스와 쿵푸 신드롬, 원제는 아이언 피스트 앤 쿵푸 킥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사실 제가 쿵푸를 소재로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음악과 상관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아예 1%도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아시아의 경제 자유지구라서 많은 돈이 오가는 특급 도시 홍콩이지만 경공업에 종사했었던 홍콩 서민들, 특히 노동자들은 가난하고 핍박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데모를 하게 되는데 식민 통치를 타도하려는 공산주의자와 홍위병의 선동으로 인해 이 시위는 테러로 규정되었고 진압 과정에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체포되는 6.7 폭동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개봉을 하는 영화는 장철 감독의 독비도라는 영화, 우리나라에서는 의리의 사나이 외파리라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부러진 칼자루, 거기에 한쪽 팔까지 잃은 외파리 검객이 부조리한 집단의 복수를 하는 내용은 당시 홍콩의 정세와 맞물려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쇼 브라더스는 당시 파격적인 마케팅 행보를 하게 되는데요. 오리지널 필름에 영어 자막을 표기를 해서 미국 수출을 시도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라인드 하우스라고 불리던 아주 저렴한 극장가에 퍼지게 되었고 이 극장의 주요 소비층인 서민층, 특히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을 받아왔던 흑인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술 영화랑 힙합? 쇼 브라더스는 홍콩의 전설적인 영화 제작사였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홍콩 무협 영화 그리고 홍콩 영화가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아주 털을 잘 닦아놓은 회사이죠. 쇼 브라더스 이전의 홍콩 영화는 주로 중국 고전 문예 또 경극 이런 것들이 이제 위주가 되는 단조로운 오락거리였는데 쇼 브라더스는 경극의 무용적인 요소와 무협을 적극 수용해서 창, 칼 이런 것들이 대결하는 액션 장면을 대거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효과음이었습니다. 창! 이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아크로바틱한 무술 장면이 믹스가 돼서 아주 굉장히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날카로운 무기 소리는 비트가 되고 이 비트에 맞춰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몸동작이 만들어낸 대결 장면은 마치 힙합 장르의 대결 장르인 랩 배틀, 브레이크 댄스, 비보이 배틀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후반에 등장한 랩 그룹 우탱 클랜은 이들이 보고 자란 홍콩 영화 속에 등장하는 무당파의 영문 표기법을 그대로 차용한 그룹으로서 10명의 멤버가 귀면살순이, 마스타킬라, 고스트페이스 이렇게 소림 영화의 제목 아니면 건법의 이름을 딴 캐릭터를 기믹으로 활용했고요. 이스트코스트 랩의 전설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곡에 영화에서 사용된 무기 효과음을 그대로 따서 샘플링으로 쓸 만큼 You must think first, right? Before you. 아주 이 쿵푸 영화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부모를 잃은 주인공이 맨손으로 부당한 관료에 맞서서 복수를 하거나 분노에 찬 이소룡이 화려한 날라차기와 주먹질로 일본인들을 무참히 때려 부수는 이 홍콩 영화에 열광하던 바다 건너편의 미국 흑인들, 그 흑인들이 주인공이 돼서 폭력성이 짙은 하지만 이들만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행하는 자극성이 강한 저예산 영화 블랙 익스플로테이션 영화로 진화를 합니다. 딱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 흑인 인권운동, 인종차별 반대의 움직임이 한창이었었던 때인데요.
대표적 영화로는 샤프트가 있지만 동양 무술을 하는 흑인 스타는 이소룡과 함께 용쟁호투에 나온 짐 켈리가 흑인 무도가로 나온 블랙벨트 존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무술은 카라데이긴 하지만 영화에서 선보이는 발차기, 기합, 우이 요거는 누가 봐도 이소룡의 를 따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당시 활동했던 흑인 극좌파 무장단체인 블랙팬서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활개를 칠 때 이들은 부조리한 권력에 대항해서 무력으로 항쟁을 하고 민족주의를 강조한 홍콩 영화에 열광을 했었는데요. 이 홍콩 영화에 열광했었던 흑인 젊은이들이 투쟁에 대거 참여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일 겁니다. 거의 100% 실내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던 쇼브라더스의 전통 무술 영화는 80년대가 되자 과거의 것으로 치부가 되고 홍콩 영화의 패권은 이소룡을 필두로 하는 골든 하베스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특히 현대가 배경이 된 성룡 영화의 특징은 주위의 사물과 소품들을 활용한 아크로바틱한 장면을 연출을 했고 새로운 장르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탁자와 탁자 사이를 가르고 벽을 타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더니 건물과 건물을 뛰어다니는 스케일이 다른 성룡의 액션. 프랑스의 열혈 청년들은 도시의 건물이나 다리, 벽을 오르내리는 등의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이도 액션인 파쿠르, 영어권 명칭으로는 프리러닝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장르를 만들어냅니다. 이 파쿠르가 홍콩 영화, 특히 성룡의 액션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가져왔다는 명확한 증거는 따로 없지만은 이 스포츠가 탄생하기 이전에 영화 속 맨몸 스턴트 장면들이 파쿠르 동작이나 주변 환경을 이용했다는 점을 볼 때 아예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홍콩 영화는 영웅 본색으로 대표되는 홍콩 느와르, 총싸움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서 맨손과 고전 무기를 이용한 무술 영화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고전 홍콩 영화에 대한 영향은 그 이후 세대에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힙합의 비보이, 댄스 배틀에 준 영향, 또 쇼브라더스 시절의 칼과 무기 효과음은 일렉트릭 음악인들의 샘플링으로 전방위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Just get yourself. Sizzling the art of watching patience. Big shouts to the hip hop nation. Just dance for elation. Yeah. 그리고 세기 말 영상혁명이었던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아예 대놓고 키아누 리브스가 쿵푸 돌연복을 입고 홍콩 영화의 전설적인 무술 감독 원화평의 지도 아래 쿵푸 대결을 하고요. 원화평은 이안 감독과 와호 장령에서 다시 한번 무술 감독을 맡아서 쇼브라더스의 전매 특허였던 와이어 액션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면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영화 감독 퀸틴 타란티노의 킬빌 2에서는 아예 전설적인 소림사 영화 배우 유가휘가 양키 코쟁이 우마 서먼에게 신비로운 동양 무술을 전술하는 전설의 쿵푸 도사로 출연을 하며 2000년대의 쿵푸를 전 세계적인 액션 트렌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의 경우 쿵푸 영화 키드였던 유승환 감독은 정두홍 무술 감독과 함께 제대로 된 무협 영화 짝패를 만들기도 했고요. 태국에서는 본격 무에타이 영화 옹박으로 진화를 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전통 무술인 실랏을 접목시켜서 레이드 같은 아주 웰메이드 액션 무술 영화를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쇼 브라더스와 쿵푸 신드롬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 홍콩 문화는 급속도로 추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는 현재의 60년대 시작한 쿵푸 영화와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이 작품에서 한 인터뷰인은 쿵푸 영화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다른 영화 혹은 다른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끝없이 잼을 이어가는 재즈 세션이라고 비유했을 만큼 아주 독특한 해석도 보여주면서 무술 영화를 실시간으로 보고 자란 세대들에게는 그 시절의 추억을, 그리고 후반부에 이야기한 쿵푸 신드롬의 유산을 즐긴 다른 세대에게서도 그 출발점과 연결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재밌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작이고요. 현재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으니까 요거 내려가기 전에 흥미 있으신 분은 꼭 한번 가서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백도 말고 락도의 무비 백스테이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movie.